팀장님 꼭 웃겨야 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개그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나가는 팀장님들은 안녕하십니까. 업무의 퀄리티를 바꿔주는 실전 비즈니스 코치 마우스 닥터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업 교육을 하면서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팀장님의 농담이 왜 안 먹히는 걸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께서 가끔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회의 때나 티타임 때 농담을 던지시는데 요즘 친구들, 흔히 이야기하는 MZ세대들은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 예전에는 아재 개그 빵빵 터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돌아오고 아니면 하하하 이러면서 이제 약간 어색하게 웃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분위기가 끊기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팀장님들 교육을 해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농담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물쭈물하고 이게 제 개그의 문제인지 사람들이 예민한 건지 이게 헷갈립니다. 분위기 풀어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다들 정색하고 앉아있어요. 이제 이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저는 제 경험과 여러 가지 자료, 또 실제 사례들, 주변에 이제 팀장님들 이야기를 들어서 팀장님들의 농담 실종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업교육 현장에서 직접 겪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견기업 팀장님이셨는데 평소에도 아재 개그를 좀 자주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 교육 담당자기도 하셨거든요. 회의만 하면 자 이제 빵 터질 시간 이러면서 이제 정당 농담은 제가 들어도 별로 재미없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옆에 직원들도 조금 약간 싸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에 이제 티타임 한다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매번 농담을 하면 직원들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끄덕 그리고 웃어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팀이 더 경직되고 분위기가 쌓여지는 것 같다고. 원래 농담은 분위기 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직원들 생각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 때, 쉬는 시간 때. 팀장님, 개그가 좀 재미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불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재미가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매번 소재도 좀 비슷하고 팀장님께서 약간 사람을 이렇게 지목을 해서 약간 슬쩍 비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도 상사니까 웃어줘야 되는데 그러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개그 센스가 떨어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농담의 내용이 불편하고 권위 앞에서 억지로 웃으려고 하니까 감정 노동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팀장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조직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제가 교육해본 바로도 한 10팀 중에서 한 3, 4팀 정도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팀장님 개그 실종 사태 그 근본 원인은 뭔지 조목조목 살펴봅시다. 제가 교육할 때 젊은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은 보통 아재 개그보다 인터넷 밈이나 약간 엉뚱한 코드에 웃음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억지로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거나든지 어처구니 없는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빵 터지거든요. 한번 웃고더니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희생양 삼지 않아도 되는 유머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누군가를 놀려가지고 웃기려고 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안 웃으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 50대 우리 팀장님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 본인 옛날에 많이 써먹던 방식입니다. 이야기를 길게 꺼내다가 마지막에 빵 터뜨리는 전통적인 방식을 좋아합니다. 니주를 깔고 이렇게 오도식 깐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내가 실수하면 아유 우리 막내 실수했네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젊은 직원들이랑은 생각이 좀 안 맞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요즘 친구들이 누군가와 계속 희화하는 농담은 거의 안 먹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웃어주면 내가 그걸 방관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상한 죄책감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 웃음이 안 터지는 겁니다. 제가 어떤 비즈니스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젠지 세대는 포용적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유머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희생양이 되면서까지 웃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위계 문화가 만들어낸 압박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목격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할 때요. 팀장님 말씀에는 무조건 웃어줘야 되는 그런 예의 같은 문화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기업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장님께서 내 농담에 안 웃으면 분위기 썰렁해지지 않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배려일 수도 있지만 결국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참았어요. 웃음이 안 나도 웃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억지로 웃어주는 감정노동이 누적되어 버려서 팀원들은 지쳐버립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데, 실제로 한 연구에서 상사의 재미없는 농담에 억지로 웃을수록 직원들의 번아웃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반복되는 농담의 심리입니다. 근데 팀장님들도 왜 같은 패턴으로 농담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분위기를 풀고 싶어서. 딱딱한 회사 분위기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실제로 좋은 의도이고요. 분명하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던 시절에 윗분들이 농담을 던지면 다들 박장대소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이런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권위적인 웃음이 맞춰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 번째, 리더십 교육의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팀장님들 리더십 교육을 하긴 하는데 뭐 성과 교육하고 업무 지시 이런 교육만 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 유머 방법 이런 거 안 알려주거든요. 사실 그거 누가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독학으로 예전 방식을 계속 답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보상의 어떤 이유도 있습니다. 팀장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농담에 사람들 웃어주면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도 느낀다고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할 때 더 이걸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게 의도는 좋은데 실제 효과가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후배들은 왜 안 웃는 걸까요? 첫 번째, 권위 구조에 대한 반감이 아주 큽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MZ사원들 중에서 재미도 없는데 왜 억지로 웃어야죠? 그거야말로 자존감 깎이는 일 아닌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권위적인 태도나 서열 문화 이런 거 싫어하니까 상사가 농담을 하더라도 무조건 호응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부 반응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농담하는 부분들의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팀장님이 평소에도 농담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게 진심이 안 느껴지거든요. 또한 세대 편견이 담긴 농담들, 요즘 애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지적하고 약점 보면 놀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이 좀 커집니다. 세 번째, 감정노동의 피로가 올라가겠죠. 매번 웃어드리는 것도 체력의 소모가 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사람들은 결국 무표정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한 조직이라면 괜히 안 웃었다가 찍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냥 더 억지로 웃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후배 직원들이 안 웃는 이유는 단순히 개그가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위적인 구조, 또 진정성의 문제, 그리고 강요하는 이런 감정노동에 피로감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팀장님들 개그가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을까요? 통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억지 웃음의 악순환을 좀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하다 보면 팀장님들이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세요. 유머와 소통, 워크숍을 진행해 오다 보면 이런 팁들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농담했는데 반응이 미지근하면 이거 내가 옛날 사람인가 보네 하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사과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적당히 멈출 때도 아는 게 용기입니다. 계속 밀고 나가면 텐션 떨어지고 팀원들도 더 곤란해지고 합니다. 어떤 이제 연구 결과에서 소통형 리더는 상대방의 표정과 말투에 늘 귀 기울이면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희생양 없는 유머를 지향하셔야 돼요. 셀프 디스 이런 거 괜찮습니다. 누구를 놀리지 않고 자신을 소재로 웃길 수 있는 셀프 디스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제가 요즘 노안이 와서 문자가 좀 안 보이네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좀 낮추면서 직원도 부담 없이 웃으면서 팀장님 이런 사람이구나, 인간적인 모습이 있구나 느낍니다. 특정 직원이나 세대를 비하하는 농담은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제가 교육을 운영해 보니까 한 번의 특강으로 이제 효과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지속적인 코칭이나 피드백 루프가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익명으로 이런 농담 좀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소통 창구가 있으면 더 좋겠죠. 팀장님도 몰랐네요, 미안해요, 제가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갈등 사항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머가 전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꼭 웃겨야 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개그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나가는 팀장님들은 칭찬하고 경청하는 걸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누구누구씨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뭐 힘든 건 없었어요? 하고 농담하지 않아도 친밀감 쌓을 수 있거든요. 사실 진정성 있는 공감이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제가 아는 강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팀장님이 자기 학점 먼저 드러내면서 고민을 들어주니까 오히려 마음에 열리게 된다.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긴다. 라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머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을 제가 워크숍에서도 강조하고 또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팀장님들에게도 이야기하면 이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팀장님의 농담이 안 웃기는 이유, 단순히 개그 센스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유머 코드 차이가 좀 있다. 두 번째, 권위 문화에서 온 압박 웃음, 억지로 웃어야 되는 거. 세 번째, 팀장님들의 잘못된 롤모델을 답습한 겁니다. 네 번째, 후배들의 감정노동과 진정성, 불신 등 복합적인 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도 단순히 개그를 더 재밌게 치자가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또 권위를 내려놓고 민감한 소재를 피하면서 꾸준히 피드백을 받고 유머 외에도 다른 소통 방법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격려하고 경청하고 칭찬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억지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좋은 리더는 내가 얼마나 재밌는지가 아니라 팀원들이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일을 하느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팀장님들께서 진심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필요할 땐 사과도 하고 때론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웃음도 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공감이 되시는 사례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마우스 닥터킴은 앞으로도 기업 조직 문화, 리더십, MZ세대 소통법 관련된 유익한 이야기들을 들고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